벌써 마지막입니다. 8번째. 그리고 제가 요번 주에 본사에 요청해가지고 1일 학습 된 거 잘라가지고 내가 8개 유튜브에 또 올릴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 월요일쯤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뭐다? 유튜브에 1일 학습 들어가서 8장 쫙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고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손 놓고 생각을 해봐. 보고 있는가? 봐야 돼요. 농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주마다 안 보시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머리 안 남아요. 그리고 주택법이나 뒷부분들은 금방 까먹어서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3월달부터 수업 공부하실 때는요. 국토계획법에 들어가잖아. 3월달부터. 그러면 그날 배운 건 복습하지 마세요. 복습하지 말고 3월 첫 주에 개발법을 공부하세요. 오후에. 둘째 주는 정비법. 셋째 주는 건축법. 그렇게 하세요. 3월달은.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그냥 수업만 들어. 안 해도 돼. 그렇죠. 충분히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3월, 4월 2번 보는 거잖아. 뒷부분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말아먹는 건지 마는 건지 봐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너는 지서라 모르겠다. 봐봐요. 필판 보시고요. 그러면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뭐라고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뭘까요? 92페이지 펴야죠. 또 그림책 덮어놨어 또. 아유 내가 못 살아 진짜. 언제가 돼야 스스로 필까나. 그냥 집에만 가고 싶은 거야? 뭐라고요? 공공택지. 92페이지 왼쪽 맨 위에 써 있잖아. 공공택지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인데 주의할 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 수용방식, 혼용 중에 수용방식만. 어쨌든 수용방식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에 대한 택지는 공공택지로 봐주는 거고 그 이외에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공공택지로 봐주겠다. 됐죠? 두 번째 봅시다. 일단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국가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하 주택을 말한다? 뭐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렇지. 국민주택. 93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죠. 국민주택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국민주택 규모는 뭘 얘기하는 거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얼마?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죠. 어쨌건 국민주택의 정의는 자다깨다 있나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신설된 거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33회 기출로 원조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원조문 그대로예요. 그렇죠? 지금 그림책에 있는 건 제가 약간 조정을 했어요. 93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 거. 그렇죠? 92인가? 92 왼쪽 밑에 있는 거. 그래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건 약간 내가 가미를 했는데 지금 원래 조문상으로는 지금 1일 학습의 요지문입니다. 원래 가나다라마. 원 조문이야 이게. 그래서 92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서 봐요. 소형주택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신설된 거.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얼마? 60제곱미터 이하. 30이 아니고 뭐라고요? 60제곱미터 이하. 됐고요. 50에서 개정됐잖아 이거. 그리고 30은 밑에 있는 거고. 독립된 주거와 관련된 개념은 독립된 주거는 뭐가 있어야 돼? 욕실과 부엌이 있는 게 독립된 주거의 개념이라고 제가 불러줬지. 왼쪽 밑에 그림 안에서. 그리고 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몇 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 주라고 92 왼쪽 밑에 얘기했었고 근본은 원룸인 거야 사실은 근본은. 그렇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욕실, 보일러실 제외는 마찬가지지만 3개 이하 3개 이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2개 이상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 얼마?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왜? 해당 부대 복리가 많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리고 지하층에는 뭐하죠? 설치하지 아니할 것. 왜? 우울하잖아, 지하층은. 그래서 해당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거라고 해당 내용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요,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집들이 3분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시 대피도 어려워지게 되고 등등 시설을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준주택 92페이지 오른쪽 위에 everybody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5단옥이 시작 5단옥이 준주택 데스까 5단옥이 준주택 데스 네 5단옥이 5는 뭐야? 오피스텔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6번은 92페이지 오른쪽 위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 물어본 거죠. 기간시설은 연결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연결이란 말이 나오려면 뭐가 된다? 간선시설입니다. 92 오른쪽 위에 있겠죠? 그러면 기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 등을 말하고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간선이라고 한다. 간선이 나오려면 연결이란 말이 필요하다. 92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눈길 주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93 왼쪽 위. 리모델링이란 시작.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선 내지는 증축을 얘기하는데 증축이 이루어지는 전용 면적은 30% 이내. 그리고 기존 주택이 85 미만이라면 아무래도 너무 작으니까 40% 이내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중요한 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그렇지 15%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시작.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낸 게 뭐냐면 면적에 대한 증축 가능한 부분과 세대수 증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니까 프로테이즈 혼동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와 관련된 거 그러면 96페이지 왼쪽 밑에 주택의 건설은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럴 때 일단 주택조합이면 왼쪽 밑에 주택조합이면 뭐라고요?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그러면 어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자 할 수 있느냐?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됐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 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96 왼쪽 밑에 노란 박스 안에 집어넣었죠. 96 왼쪽 밑에 노란 박스 안에 기역번 보이십니까? 됐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8, 9, 10번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번에 33회 기출로 이미 전 예정했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 오른쪽을 봐보세요. 8, 9, 10은 셋 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일단 8번은 앞에 먼저 봅시다. 미안해요. 8번은 앞에 먼저 봅시다. 96페이지 오른쪽에. 그러면 이 8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모집 승인에 대한 부분인 거죠. 모집 신고에 대한 부분. 봐봐요. 지역 직장주택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 얼마? 5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라. 100분의 50 이상이겠죠. 라고요? 50% 이상의 뭐다? 사용 권원 확보를 해가지고 그냥 50%라고 합시다. 50% 뭐하죠?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사용 권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청에 뭐하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라고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용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건 조합원 모집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96페이지 오른쪽에서. 그리고 9번, 10번은 뭐가 되어질까요? 98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지역 직장주택 조합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럼 지역 직장주택의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한대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뭐가 되죠?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사용권원인지 소유권인지 시작. 사용권원인지 소유권인지 사용권 80%, 소유권 15%. 요게 신설된 거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마 요대로 박스에 묶어가지고 기억, 니은 넣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부분 어디? 98페이지 오른쪽 위에 써 있죠. 사실 98페이지 오른쪽에 다 써져 있어. 사실 있어. 모집신고부터 한꺼번에. 이해갑니까? 됐죠? 그럼 내용에서 조합의 해산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내용의 주택조합 사업 종결협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몇 년인 거예요? 2년짜리인 거죠. 모집 신고되고 나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2년인 거예요. 안 하면 조합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협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아직 조합이 없으니까 조합의 해산을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주택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았죠? 3년이에요. 3년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면 총회 의결에 걸쳐 조합 같은 거 해산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오면 2년이겠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해서 해산 여부를 정하는 건 3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98페이지에 그게 신청인지 해산 여부를 정하는 건지 그렇죠? 구분해서 교문을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Everybody, 진짜 알겠구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봐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99페이지에 있어요. 공급질서 교란금지. 요번에 모의고사기도 하고 1, 2회 나올 거고 작년 기출이기도 하고. 그럼 봐봐요. 지역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 그 다음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 사채 등의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 증서 있죠? 이런 증서 등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저장하는 건 김치고요. 뭐라고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저장은 김장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저장. 동치미 맛있던데, 요즘에. 보시고요. 어쨌건 내용 보시고요. 12번은 사업계획 승인 사유죠. 그러면 페이지 102페이지 왼쪽 위에 봅시다.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이면 원래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모는 50% 이상이죠? 그렇죠. 한옥이면 50% 이상으로 봐주거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상이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한다고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면 어차피 다 서울시장이 하지만 조문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건축법에 나오는 허가권자와 많이 혼동되니까 제가 아까 80페이지 내용과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얘기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기출 몇 번 됐던 질문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림책은 103페이지 나와 있죠? 그러면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한다면 기억하실 게 뭘까?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야 돼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이내 공사 시작해줘야 되고, 최초 외의 공구는 최초로 착공신고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공구니까 5년이고 최초 외의 공구니까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초의 공구 빼고는 기간 내에 시작하지 아니하면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죠. 여긴 할 수 있다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왜 여긴 할 수 있다냐면 건축 허가처럼 취소를 정말 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엎어 놓는 거지. 이거 취소되면은요, 거기 입주자가 몇 명인데 난리나 구청 불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는 뭐다? 취소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사실은. 엎어 놓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야. 건축법에 하야한다고는 다르지. 이해 가셨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너무 중요한 분양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107페이지 봅니다. 분양가 제한.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거다라고 나오죠.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줘야 한다. 그럼 일단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 공급하는 건 분양가 일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투기과열 지구라면 107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듯이 3번에 있지. 3번의 디귿번. 그러면 주택의 뭐다? 3개월간 매매 거래량이, 시작.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몇 %?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등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줘라. 이번 모의고사에 몇 프로 나왔다? 10%라고 나왔으니까 쓰시라고 또 낸 거야, 내가 이거를. 그래서 그 107페이지 그림 잘 봐줘, 왼쪽에. 그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분양가 제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얘기들. 그 다음 15번은 다음은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키워드. 왼쪽 밑에 있죠? 그럼 언제 분양가 제한 받지 않겠니? 도시형 생활주택.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거나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농지법 111페이지 정 가운데 봅니다. 농지법 111페이지 정 가운데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시작.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위탁 경영 내용이 나오면 일단 뭐다? 보수를 지급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 정해 봅시다. 농지 소유자는 몇 개월?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경우라고 한다면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11 가운데 밑에 써 있죠. 위탁 경영. 가운데 오른쪽 밑에쯤에. 아직도 안 넘겼어? 어머나 세상에. 빨리 넘겨요. 시간도 없는데. 위탁 경영 사유 111페이지. 111 거기도 아닌데 111 넘기라니까? 봐봐요. 그 얘기들. 아니, 몰라 그냥 할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17번은 뭐냐면 농지 소유 상한이죠. 그럼 112 왼쪽 밑에 봐야 되겠죠. 그러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부분인 거. 일단 상속과 관련된 거다. 8년 이상 영농자 기존 농지 소유다. 주말 체험 영농이다.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상속은 농업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상속 농지 중에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만.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또한 주말 체험 영농이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을 얘기한다.
이것도 이번에 이 3월달 모의고사. 18번에 대한 부분도 요건 저는 33의 기출로 유력하다고 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면 누구에게? 시구 읍면장. 우리가 배우는 가장 컨츄리한 조직의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하려 한다. 시구 읍면장에게 증명 발급 받아야 하고, 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작.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해서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농업경영계획서 등은 뭐가 되죠? 몇 년간? 10년간은 보존해야 한다. 10년.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말체험의 영농계획서 하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주말체험 영농은 이제 농업진흥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농업 영농계획서 내줘야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바뀌었으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4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농업진흥지역은 시작. 농업진흥지역은 녹반농자에 정하는데 어디는 제외한다?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되겠고. 그렇죠?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 볼 때요. 2월달 1일 학습하고 3월달 1일 학습을 잘 읽어보시고 시험을 보세요. 그렇죠? 꼭 유튜브 보고 그러면 분명히 잘만 기억나면 50점만 나올 겁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그 정도는 나와야 공부에 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달에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